하지만 딴중일기는 딴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오면은 꼭 농사 짓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터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강의나 강연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미 내려와서 혹은 이주하셔서 살고 있는 분들을 계속 사람치처럼 만나게 해드리면 그걸 토대로 뭔가 영감을 얻으시고 실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계속 올해도 한 4번 정도 운영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신중년분들이 마흔 이후에 어디서 살까를 고민하시게 되는데 소속감, 문화생활, 은퇴자금 소진이 걱정이시래요. 근데 이제 지역에 오면은 이런 현지 관계라든지 어려움들을 좀 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손쉽게 가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딴중일기가 기획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22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고요. 왜냐면 이런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사례를 찾는 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또 한번 2탄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4번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그래서 원주 시장 같은 데도 이제 탐방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역은 넓고 생각보다 할 일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소규모 창업을 해서 내가 퇴직금을 좀 한꺼번에 확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하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는 거. 저희가 이제 어떤 생필품 제외한 최근 3개월간 소비 데이터를 보면 거의 건강관리나 맛집, 여행에 소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클럽 투어리즘이라고 매출이 이제 한 1조 6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여행사도 있고, 그런 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지자체 정부지원금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 맞고요. 최대한 잘 알아봐서 시작하기 전에 한 3년치 정도는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거 받겠다는 설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은 그게 자체로 수익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B2C든 뭐든 내가 생각한 구조를 만드기 위해서 필요한 첫 투자금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걸 이제 수익 모델로 가져가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B2C 모델을 핵심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좀 시장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책이 바뀌던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매출들이 있고, 이건 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지자체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그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같은 지자체 거를 하면은 결국에 그 해 원주가 받아온 예산 안에서만 계속 노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가려면 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 역시도 큐레이터 경력이 하신 아내분이 산속 갤러리 장소를 만들고, 목공예 작가 남편의 공간, 목공 작업실, 요거를 합쳐서 약간 목공 교육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평창에서 교육을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현지인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목공소 교육을 하시고요. 근처 초중고등학교에서 목공반을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자기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인생으로서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내가 좀 하던 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계속 파생해서 작지만 스스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찾으신 분들이고, 내가 이때까지 겪었었던 물론 이제 희노애락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이막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최대 계층인 신중년을 좀 새로운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살아보기, 일회성 살아보기도 좋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그런 좀 자원을 그러니까 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명소 중심 뭐 이런 여행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그 지역의 일거 활동이 무엇이고 그 일거 활동 뒤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일회성 여행과 살아보기도 좋은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지역과 인연을 맺고 연대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야생적 편지라는 책도 이제 놀라지 마실 것은 원주에서 기획한 거라는 거죠. 원주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2003년도 책인데, 이런 책 내면은 다 망한다고 할, 잡초에 관한 책이나 뭐 식물 관한 책은 다 비주류 내지는 안 되는 책의 영역인데, 이제 제가 일단은 그 시골에 와서 어떤 구옥에서 살아보면서 이제 책을 저기 마당을 쭉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풀의 세계가 참 현묘하다. 그걸 느끼면서,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담은 책이 없었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히틀러 같은 소원이 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좋다 이거죠. 내 이웃들 행복하게 해주는 부자 되자. 또 평생의 소원. 세 번째는 뭐 여기 소원 카드 보면 뭐 로또 대박 뭐 이렇게 돈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만 가지면 결국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백일기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여라기보다는 응원을 해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거기 다녀왔어요. 저희가 법인을 만들 당시에 유일한 전통주 업체로서 그리고 술을 개발해서 시판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나 걸렸는데 사람들이 그 기간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또 다음 시장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총 생산량이 캐파 한 5만 병 정도 됩니다. 월 생산량이. 그런데도 아직 월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직원이 9명 늘었거든요. 1명, 2명에서. 예, 조합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테이스팅만 합니다. 늘 매주 와서 술 맛이 어쩌네, 뭐 잔소리만 자꾸 그렇고 다행인 거는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성이 된 우리 조합이고요. 그런데 그 끈끈함이 모여서 지금 8년, 10년 차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주가 특징이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 뭐 그냥 깔끔하게 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온 발효 숙성을 해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데만 그리고 이게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몇 단 컬럼 안에 층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높으니까. 시장이 좀 보시는 게 좀 뭐 이게 시장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좋게 보시고 올라가셔서 원주라는데 갔더니 이런 데도 있더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1,000원 드리면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 관광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관광시장은 아니에요. 원주가 관광거리로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대신에 생활시장으로는 먹을 거, 살 거리가 좋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식혜 사신다는 곳을 여기 앉으세요. 맞아. 원래 생선시장, 순대 부속물 시장. 저희 그 패스파인드